이슈 딥다이브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수요일 선투자 송범선 실장,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글로벌 최약체 국내 증시 반전 트리거는 네, 오늘 한 분석에서 올해 들어서 어떤 자산이 가장 많이 올랐을까에 대해서 분석한 리포트를 봤는데요. 금값이었습니다. 22%,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이 각각 10% 후반, 17, 18%의 상승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에 비해서 우리 증시는 어떨까요? 금리 인하, 달러 약세에 신흥 국가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그런 여력들에 대해서 많은 분석들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0.75%의 플러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오른 게 없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11%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범선 실장님, 여러 가지 분석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약한 이유는 좀 저희가 알 만큼 알고 이제 반전할 트리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9월 금리 인하 관련돼서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제가 좀 기대하는 것은 B컷이다. 그래서 50bp 좀 인하하는 것을 좀 기대를 하는데, 이번에 잭슨 홀 미팅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고용 시장이 약간 불안정하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50bp B컷이 좀 예상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에 따라서 현실화되면은 국내 증시도 그동안에 좀 부진을 탈피해서 크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 금투세죠. 금투세가 폐지를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 양당이 좀 합의를 봐서 금투세를 폐지해야 이 우리나라 증시가 어느 정도 한 단계 좀 도약을 할 수 있고, 3,000포인트 이상, 코스피 3,000포인트, 4,000포인트 이상 올라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폐지만 하면 바로 3,000, 4,000 가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은 왜 그러면은 금융투자 소득세 때문에 이제 안 들어오고 있는 자금들이 있잖아요. 그 부자들의 자금들이 지금 최근에 미국 주식으로 많이 대거 옮겨갔는데, 그렇더라고요. 미국 주식을 많이 선호하고, 국장은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점들이 금투세 때문에, 그런 실망감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지를 하게 되면은 다시 좀, 돌아와서, 한국 증시로 돌아와서, 이 부자들, 특히 부자들이 이제 대거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단위로 투자하는 그런 돈이 어느 정도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5천만 원, 1년에 5천만 원 수익이 안 나서, 나랑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내가 5천만 원 수익이 안 나서 세금을 안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자들 100억 단위로 굴리시는 분들이 5천만 원 그냥 쉽게 납니다. 수익이 1년에. 근데 그분들이 세금 안 내려고 미국으로 떠나는 건데, 그분들 다시 돌아오면은 아무래도 주가 부양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 따라서 저는 금투세가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3,000선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투세 폐지하면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밤에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바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AI 거품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잠재울 만한 좋은 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통계적으로 봤을 때 3년 동안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다음 날에 엔비디아 주가가 8%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데이터만 봤을 때, 그래서 이번에도 그 상승세가 하필이면 이번에 꺾인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 부합되는 수준만 나와도 8% 상승이 아니더라도, 예전과 다르더라도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런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살아나야 코스피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엔비디아의 이 납품을 HBM 향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회사, 한미반도체 포함해서 3개의 회사가 어느 정도 코스피를, 시가총액 상위권이기 때문에 코스피를 올려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 한번
좋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에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지난 증시의 상승 트리거로 세 가지 금리 인하, 특히 50bp 인하된다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우리장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 금투세 폐지,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경계감을 반영했던 만큼 크게 실망시키지 않는다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상승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채팅창에 반론이 많습니다. 예, 금리가 50bp 인하된다면 경기가 그만큼 나쁘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시장이 해석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증시가 오히려 좀 크게 좀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50bp 인하에 대한 경계감 드러내 주셨고요. 또 금투세가 없었을 때 과거에는 주식이 좋았나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김시은 팀장님께 또 의견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증시 반전의 트리거 될 수 있다고 보실까요? 나올 수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가 되었고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상황들 노동 지표를 조금 더 보겠다. 그거에 따라서 25bp냐 혹은 50bp냐의 차이가 나와주고 있는데 다만 지금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가 되었는데도 왜 주가는 안 가나요? 라고 보면은 결국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저는 현 시점에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주가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 반도체 관련했을 때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리는 상황이에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조금 더 지켜보자. 실적과 가이던스가 우리의 예상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는 의견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뭐 TSMC라든지 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여전히 AI 쪽 반도체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실적 함께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다. 지금 기업들이 AI에 투자를 하는 것은 지금 생존을 위한 투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마트 이런 기업들도 AI 쪽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 지금 AI 쪽에 대한 거품론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상반된 의견 가운데서 과연 내일 무엇이 이기는지 여부를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다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앞으로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2분기 실적의 관전 포인트가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마진이 둔화가 되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 점 같은 경우에는 하락 반전이 나올 수가 있기는 하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가 최소 앞에가 3자리가 보여야 됩니다. 300억 달러가 나와야지만 기대치를 부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동안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 그리고 가이던스를 봤을 때 잭슨 황 CEO가 언변이 좋아요. 이제 쇼맨십이라든지 혹은 그 자신감 자체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 자체도 함께 기대해 볼 만한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미국 증시 자체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선 경기 부양 혹은 주가 부양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 시점에 있어서 그 트리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엔비디아이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난 다음에 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열어봐도 좋지 않을까 그거에 따라서 물론 엔비디아가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무조건 올라간다 그건 아니에요. 9월 시장에서도 또 이제 지켜봐야 하는 게 이제 추석 전에 현금 많이 써야 하다 보니까 또 돈도 많이 빼야 하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대주주 물량 회피라든지 이런 점들을 또 고려해봐야 하지만 다만 지금 엔비디아 실적과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보니 지금 내일 6시에 좀 발표가 될 것을 보고 있어요. 아침 6시에 발표가 되는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많이 들어온 수급이 외국인이고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움직이긴 하나 연속성적인 측면에서 따져보게 되었을 때 외국인이 결국 우리나라 수급에 들어올 필요가 있고 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쪽이 반도체이다 보니까 반도체
따라서 지수의 향방이 굉장히 많이 갈릴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거래대금이라든지 상승 종목수라든지 혹은 예탁금이 증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 김시은 팀장이고요. 송범선 실장님은 세 가지의 재료 얘기를 해주신 가운데 금리나 잠깐 제가 그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봤는데요. 25bp가 증시에 더 큰 호재일까요? 50bp가 인하가 됐을 때가 더 큰 호재일까요? 저는 25bp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50bp 한다 그러면은 또 이제 시장에서 말을 또 바꿉니다. 경기 침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서 네. 지금 금리 물론 이제 50bp를 하게 되면서 또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긴 하나 저는 지금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며 나가면서 올라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대지수 주춤해지고 있는 가운데서 반전의 트리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는 두 분 모두 탑픽 제시해주지 않으셨고요. 두 번째 주제 보시죠. 제2의 알테오젠 후보는 제2의 알테오젠에 대해서 저희가 또 탐색을 해봤습니다. 과연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제2의 알테오젠의 자격 요건으로 볼까라는 점이었는데요. 결국에 플랫폼 기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어떤 신약 개발이라는 어떤 리스크를 지지 않고 또 판매 유통이라는 이런 부담을 지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대박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또 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두 분 의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범선 실장님, 제2의 알테오젠 보이시나요?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테오젠 자체를 먼저 분석을 해보고 이것에 따라서 어떤 점이 알테오젠이 이렇게 크게 올랐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알테오젠이 어제 기준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는데 여기에 따른 동력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플랫폼에서 ALT B4를 이렇게 수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 ALT B4를 말씀드리면요. 기존의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맥 주사라는 게 뭐냐면은 주사를 이렇게 주입을 할 때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보면은 핏줄에다가 많이 놓잖아요. 그래서 핏줄이 정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는데 피하 주사는 뭐냐면은 핏줄을 찾을 필요가 없이 그냥 지방에다가 그냥 살에다가 그냥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당뇨병 환자라든가 아니면 많은 분들이 허벅지에다가 팍 찌르고 이렇게 하는 거 아실 거예요. 보셨을 겁니다. 뭐 TV라든가 어느 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그거는 뭐 허벅지에다 찌르는 이유는 허벅지에 뭐 약간 살이 많은 것도 있고 핏줄을 고려하지 않고 정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편하게 누구든지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피하 주사가 이제 누구든지 스스로 긴급한 상황에서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피하 주사를 놓음으로 인해서 핏줄을 찾을 필요도 없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이도 누구든지 스스로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거를 이제 SC 제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로 저는 알테오젠의 가장 강력한 호재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따라서 머크 쪽에 미국의 머크 있죠. 거기가 이제 키투르다를 SC 제형 피하 주사로 뭐 만든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호재다. 두 번째 호재로는 ADC죠. ADC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바로 항체와 약물을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를 처단하는, 공격하는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2세대 ADC로 인해서 부작용을 완화하고 암세포를 항체와 약물의 결합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건데 두 가지를 좀 본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시가총액이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닥 1위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HLB라든가 뭐 리가켄 바이오 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 ADC로만 봤을 때는 리가켄 바이오가 맞습니다. 왜냐면은 리가켄 바이오 역시 이 ADC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체와 약물 결합해서 하는 것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암세포 공격 이런 것들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리가켄 바이오 역시 저는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올랐다고 판단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시가총액 뭐 몇 위 하다가 1위로 올라설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뭐 기술이 다 비슷비슷하게 성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주력을 하는 거는 시가총액을 떠나서 이렇게 약간 이 피하 주사 SC 제형 측면으로만 봤어요. 자, 그래서 피하 주사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병
병을 자가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는 주사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긴급한 상황에서 특히 스스로 주사를 놔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따라서 저는 셀트리온을 말씀드리는데 물론 여기서 반문을 하실 거예요. 셀트리온이 시가총액이 더 높습니다. 알테오젠보다. 근데 이제 셀트리온이 시총이 2배 이상 높아요. 2배 이상 높아서 뭐 코스닥 1위를 전혀 꿈꾸지 않아도 돼요. 셀트리온은 이미 코스피로 넘어왔고 근데 이제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 피하 주사 SC 제형이나 측면에서 봤을 때 셀트리온이 지금 렘시마를 SC 제형으로 계속해서 임상 3상 진행 중이거든요. 뭐 이런 점들. 자, 그래서 기존의 렘시마가 이 피하 주사로 바뀌면은 기존의 1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스몰캡 작은 종목에서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주사기 관련주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주사기 아까 피하 주사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기능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주사기가 소모품으로 볼 수 있는데 한 번 쓰고 뭐 버리고 이렇게 많이 하죠. 자,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세온 메디칼이 있습니다. 세온 메디칼은 주사기나 이런 의료용 소모품을 잘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코로나 특수를 또 맞이했습니다. 코로나가 최근에 많이 창궐을 하면서 몇 배 이상 환자가 늘어나면서 지금 코로나 백신용 특수 주사기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치료제 주사기라던가 백신용 주사기 부족한데 여기에 따라서 세온 메디칼이 엄청난 매출이 성장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사실 뭐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단숨에 시총 뭐 5위권 안에 든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나중에 지금 성장을 차근차근 해 나가면은 10년, 20년 뒤에는 그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 먼 미래를 보고 세온 메디칼을 바로 주사기 관련해서 제2의 알테오젠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중에 장기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종목 또 많이들 고려를 하시는데 송범선 실장은 주사기 관련주로 세온 메디칼이 장기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또 제2의 알테오젠으로 렘시마 SC 제형 임상 3상 진행하고 있는 셀트리온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김시은 팀장님은 어떠실까요? 제2의 알테오젠 후보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나요? 제2의 누군가를 찾는 것보다 그 종목을 사는 게 맞습니다. 네. 알테오젠 얘기를 해주실 거군요. 네, 알테오젠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지금 뭐 주가에 대한 상승률을 기대를 하기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긴 하나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 결국 실적에 대한 자신감 등으로 인해서 저는 여전히 지금 제2의 알테오젠은 알테오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알테오젠이 박스권 상단 라인에 위치를 해 있는데 저는 코스닥 시총 1위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의 패턴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을 때 그동안 코스닥 시총 1위였고 주도 산업군이 있었을 때 그 1위 자리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2000년대 같은 경우에 네이버였고 2010년대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2020년대 가서 에코프로 BM이 한 3년 동안 이제 집권을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지금 유한양행과 에코프로 BM 간의 시가총액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업황 부진이라든지 혹은 목표가 하향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서 투심이 다소 제한적인 부분들 다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좀 상방은 크게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키트루다 SC 쪽에 대한 로열티를 3% 받는지 4% 받는지 5% 받는지에 따라서 크게 갈라질 수 있다라는 점들 거기다가 이번 머크의 실적 발표에서 봤다시피 현재 키트루다가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잘 팔려요. 28년에 키트루다가 약 40조를 또 매출을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 분기에만 10조 달성을 했습니다. 그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키트루다가 굉장히 잘 나올 건데 키트루다 SC로 또 제형 변경하게 되면서 침투율 약 50% 정도 가정한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알테오젠이 가져갈 수 있는 실적의 모가치는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알테오젠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40만 원까지는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오히려 나는 중장기로 바이오 산업을 본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산업이라든지 혹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아무 종목 고르는 거 아니에요. 바이오 종목 전반적으로 강세럼들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 종목군들 실적 잘 나오고 기술 수출 있는 기업들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유한양행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지난 한 일주일 동안에 그럼 제2의 냉라자는 누구냐 하면서 이제 유한양행이 투자했던 ABL 바이오, GI 이노베이션, 인벤티지 랩이 또 이제 부각받으면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가에 대한 상승분을 더 생각을 해봤으면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에는 다 그 기업들보다 앞으로 실적이 더 잘 나올 것 같은 유한양행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제2의 누군가를 찾기보다는 그 기업의 본질 가치를 보는 게 더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CDMO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언제 예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9월 말에 이제 그 생물보안법 관련했을 때 미국 쪽에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지고 있는 상황들, 공화당과 민주당 할 것 없이 지금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생물보안법 통과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수주 문의하는 게 거의 2배 이상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T팜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 원래 중국 쪽에서 진행을 했는데 ST팜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결국 생물보안법 통과가 되기 이전부터 움직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통과가 되었을 때는 그 수혜를 톡톡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52주 신고가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100만 원 다시 한번 탈환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후속주로는 이제 ST팜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바닥권 대비했을 때 최근에 다시 한번 시세가 나와준 부분들이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심권이 다시 한번 ST팜으로 몰려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지금 실제로 누적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5억 달러 있고 2분기 실적은 좀 안 나왔지만 4분기 실적은 다시 한번 턴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다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제2의 올리고동이 증설을 완료하게 되었을 때 생산 능력도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전 충분히 지금 13만 원 라인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세계 1위 판매의 항암제 키트루다 쪽의 SC 제형 변경을 통해서 실적이 급증할 수 있는 이 알테오젠 재료가 이미 나왔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40만 원 선까지 목표 주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2의 알테오젠을 보기보다는 유한양행 잠깐 언급해 주셨고 그리고 ST팜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라는 의견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시죠. 웨스팅하우스 K-원전 수출의 태클. 네, 올 여름에 또 큰 호재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체코 전력공사의 원전 수주를 따냈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우리가 경쟁사로 프랑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원래 경쟁사였는데 가장 먼저 좀 낙오를 했었던 이 기업이 이 우리 원전 기술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원래 원전 기술이 우리 미국 거기 때문에 이거 성립 안 된다. 그런데 체코 쪽에서는 이 제기할 자격이 웨스팅하우스 쪽에 없다고 본다라는 그런 발언을 냈는데요. 송범선 실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웨스팅하우스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난동은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합의를 거쳐서 협상을 하면은 충분히 잘 해결될 수 있고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체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이 더 돋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일단은 떨어졌잖아요. 떨어져가지고 지금 체코 정부에서는 입찰에 떨어진 참가자는 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혼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말을 좀 들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설계 특허가 이제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체코 정부가.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은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웨스팅하우스는 그 설계 능력, 뭐 설계 특허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좀 준공이 약간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국 조지아주의 보글 이 원전 3, 4호기 이거 건설 과정에서 준공이 하다가 좀 지연됐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악명을 떨칠 정도로 시공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판단이 되어지고요. 자, 그래서 예전에도 2009년에도 약간 뭐 제기를 했는데 예전에 이의 제기한 것처럼 이번에도 어느 정도 발을 걸고 넘어지겠다. 여러 가지 이득을 챙기겠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은 금방 해결된다라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오히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잖아요. 자, 그러면은 4%대 상승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런 우수한 기술력이 더 돋보이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 두산 에너빌리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네.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할 때부터 처음부터 같이 했었고 굉장한 그 원전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SMR 소형 원자로 기술력이 있고 현재 매출이 16조에서 17조 원인데 이번 체코 수주로 인해서 뭐 20조 이상으로 올라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난번 체코 발표되고 오히려 떨어졌는데 이번 웨스팅하우스의 이런 말이 나오면서 오히려 뉴스에서 재부각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졌는데 지금 다시 관심을 갖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수급이 좀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가 좋다라고 판단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중장기 투자해야 될까요? 중장기 투자도 괜찮고요. 지금 단기적인 뭐 수급도 약간 몰리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고 한전산업도 있는데 한전산업보다는 PBR 자산 측면이나 여러 가지가 좀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K원전의 앞으로 수주에도 먹구름이 될까요? 태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이제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원전 쪽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볼 만하다. 그런데 오늘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만 강합니다. 이제 원래 원전이 강할 때는 한전산업, 한전기술 이 기업들의 변동성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히려 이전에 상승이 나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쉬어가는 흐름들 그리고 오히려 실제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만 강세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슈에 따라서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리고 있는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보여줬던 납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뭐 동유럽 쪽에 대한 수주 기대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도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전 중장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전 현재 시점에서 다른 기업들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 오히려 이슈 많이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천천히 중장기로 분할 매수하는 관점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 뭐 지겹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게 많이 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하는데 4월 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석 달 동안 랠리를 펼치다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200일선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관심에서 멀어졌을 때 매수할 섹터로 원전 이야기들 그동안 정말 쭉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러한 공식이 지금도 맞아 들어가고 있는 그 원전 섹터 내 탑픽 두 분 모두 이견 없이 두산 에너빌리티 꼽아주셨습니다.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이어서 오후장을 내다보는 전략의 포인트, 거인의 시선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수요일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